네, 그럼 다음 소식은 어떤 걸까요? 다음은 저희가 김건희 여사님 또 다뤄야 되지 않을까. 다시 찾아온 김건희 여사님이시죠. 요즘 다시 뜨거운 인물이 됐어요.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걱정이 되는데 입원하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특검부터 얘기한다. 잘 쉬시고 계시길 바라면서 빨리 회복하시고 네. 특검 얘기를 해봐야죠. 네, 그 김건희 특검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됐죠. 시작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요. 되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 되자마자 몇 차례 계속 거부권 하다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근데 그거 있어요. 여당이 특검을 밀어붙인 경우는 처음이래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여당은 그냥 검찰을 움직여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지금은 이제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본인들이 야당일 때 계속 했던 거고 국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오히려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특검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검찰총장 이제 임명하고 그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일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인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검사들과의 그런 긴장 관계는 계속 있을 것 같죠. 계속 있고 또 아예 검찰이라는 그 집단 자체를 어떻게 하실지 지금 좀. 근데 이미 그림은 나왔잖아요. 거부사고 이미 나와 있고. 기소랑 분리하는 거. 수사랑 기소를 분리하는 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검사의 역할이 되게 새로 재정의되고 있는 시기여서.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점이죠. 이전까지 우리가 봤던 검찰 특검과는 좀 다른 점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당에서 이렇게 특검을 추진하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오히려 이제 국힘에서 이제 특검 반대하고 지금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도 특검 처리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가 그렇게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이건 이제 특검은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120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기한 없이 그냥 검찰에서 한 4년 내내 털어보자. 이래도 니네 받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히려 특검이 이 그러니까 야당한테는 지금 국힘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김건희도 특검 잘 됐다고 했다고 그랬다면서요? 윤석열도 특검이랑 나가겠다고 해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검찰은 안 나가겠다고 그러다가. 어쨌든 그렇고, 이제 다 조직이 됐어요. 부장검사 8명을 비롯해서 검사 40명 파견 요청을 마무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120일 정도로 이제 연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특검법. 어떻게 처리됐는지. 수사 대상만 15건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짧아 120일 15개 10일씩 해도 지금 모자라. 놀랐어요. 그래서 15개 뭐가 있어. 그래서 봤거든요. 처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이거 주가 조작 이 조작에 대한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 협찬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최재형 목사가 됐던 고가의 명품 가방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이런 향응수수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을 할 때 국가 계약 관련한 사안을 부당하게 이제 개입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이게 이제 포함이 된 거고 그리고 명태균 건진 법사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들이 국정 개입하거나 인사 개입하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이 한 게 있는지 이런 게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임성근 구명로비, 임성근과 조병로 이 구명로비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개입한 게 있는지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진짜 이거 제일 황당한. 그리고 8번째가 창원산단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이 국가 기밀이 유출된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개발되는지 이런 거랑 그리고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이게 이제 포함이 됐고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무상으로 여론조사 이거 받은 거잖아요. 이건 또 별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대가를 받아서 공천 개입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건 또 별도로 들어갔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그 불법 허위 여론조사 그 명태균 통해서 한 거랑 그 공천 거래한 거는 또 다시 또 별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 지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배우자니까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사적 이익을 얻은 게 있는지 이게 또 별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20대 이제 본인들이 대선할 때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한 게 있는지 그때 이제 윤석열도 자기 장모가 이득 본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허위 사실로 들어간 것들이 꽤 많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가 조작한 적 없고 뭐 이런 거 자기 손해만 받고 털고 나갔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별도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런 모든 걸 행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제 다 봐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붙어요? 직권남용한 거 아니냐, 시킨 거 아니냐, 이게 뭔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도 지금 처벌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게 특검으로 인해서 라는 거고 다 처벌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있어. 인지수사가 가능하게 됐어요. 인지수사. 그래서 이 15개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다가 또 다르게 발견되면 그걸 또 수사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15개로 됐지만 그리고 이제 인지수사까지 16개 항목으로 들어갔지만 추가될 수 있다 이건. 그렇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걸 통틀어 쏟아 냈더 여기 넣었다라고 부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군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굵직굵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너무 큰 건들이 지금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자랄 거. 지금 밤을 계속 세셔야 돼. 그러니까 120일로 안 될 것 같은데. 120일 안 될 것 같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120일 동안. 너무 빠듯해. 너무 빠듯해. 연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이 120일까지예요. 연장을 최대로 해서 120일. 네. 못할 것 같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빨리빨리 기소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뭔가 뭐 대책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픈 이유가 있으시다. 아플 것 같아 나라도 지금. 이미 아파. 이미 아파. 이미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뭐 지병이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나중에 그게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됐고 윤석열이 측근한테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군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계속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이후 이번 한 이틀 후인가 그때 그 검찰에서 재수사하면서 미래에셋 여기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그거였던 거잖아요. 블랙 펄 인베스트 거기에 계좌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이거를 내용이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상 직접적인 증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기사가 떴는데 숙명여대에서 논문 표절 석사학위 취소했다는 결정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방침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가지고 고난을 겪고 계시다.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진짜. 이렇게 바쁘게 살아. 덜 바쁘게 살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 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 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열심히 수사 받으시고. 아니, 관심 많으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관심은 많은데 수사 받고 생각해야지. 일단 처벌을 받고 나서. 김건희 씨에 대한 분석은 또 제 다른 관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권력에 아니면은 뭐 약간 이런 전능감 같은 거를 막 그냥 느끼나? 이건 무서운 게 없나 진짜 약간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뭘까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사가 대통령제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서 권한이 되게 많은 건데 그거를 이제 권력을 가져본 사람인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주는 전능감. 네. 다 할 수 있다. 뭘 다 다 할 해야 수 된다. 있다.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검찰총장 그 배우자가 윤석열이 검찰 시절부터 총장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 조금씩 권력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고 이제 우리도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V0로서 이 모든 영광을 누렸던 거인 거여서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제 남은 건 고난과 역경이 시작된 거다. 맞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또 빡세게 받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근데 저 이거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제 화제가 되면서 생각나는 그 기사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어떤 거요? 네. 이거는 캐릭터 관심 있는 캐릭터이기도 해. 그 한겨레 21에서 그 명리학자 류 씨를 만나서 인터뷰한 기사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서 저 감옥 가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봤어. 아, 요즘에 우울증이 아 진짜. 네 그런 게 아닌가. 제 시간만 있으면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연구를 할 수가 없네.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보면서 그 생각했어. 이 유리 씨가 얘기해준 대로 살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맞췄어. 근데 왠지 알아요? 왜요? 근데 그런 거 물어봐도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아 그치.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왜 물어보냐. 어차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 그래서 이 감옥 가냐고 물어봤을 때 이 명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은둔하면 된다. 당신도 많이 깨달아야 한다. 제발 좀 나서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제대로 얘기를 해주셨네. 근데 안 들었다는 거지. 위기인 거는 분명하지만 아직 기운이 좋아서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해 줬는데 이게 그 2023년도 12월 달이었어요. 그 뒤로 또 그 뒤로 많은 일을 하셨죠. 150일 동안 공식 활동을 안 하시다가 잠깐 들은 거야. 명리학자의 말을 잠깐 들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셨어. 그래서 마포대교에 막 가가지고 시찰도 하시고. 맞아.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네요. 네.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내 맘대로 하니까 듣지 않아. 그래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야. 맞아. 하지만 그 대답을 원했던 거지. 하지만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 말을 가까이 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맞아요. 안타깝다. 제가 타로를 한참 볼 때가 있었는데 타로 볼 때마다 그 상대방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거 어떻게 나오든 네 맘대로 할 거잖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타로 보면서도. 어차피 그런 겁니다. 어머 정해져 있었던 건 그래요. 자기는 하고 싶고 해야 하고 활동하고 싶고 해야 하고 누려야 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윤석열은 계속 김치찌개만 끓이고 있고 일을 안 하고 술이나 마시고 있고. 아니 계속 요새 그 순방 갔을 때 비교짤이 엄청 올라잖아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올라요. 너무 막 윤석열은 이랬는데 이재명은 이랬고 뭐 김건희 이랬는데 맞아요. 뭐 지금 그분 이름 뭐지? 응? 그분 이름 뭐지? 영부인 이름이 뭐죠? 김혜경. 이게 막 계속 비교짤을 올리고 맞아요. 그게 심해. 좀 약간 보다 보면 약간 현타가 이걸 왜 굳이 만들었어? 근데 나는 뭐가 좋은 거라고? 나는 윤석열은 당연히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응. 윤석열은 당연히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던 거고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뭐 그건 충분히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혜경 여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측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맞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번에 순방 가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기자회견하거나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병풍처럼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원래 서 있어 이게 맞지? 아니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은 같이 해서 같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자리가 아닌데 굳이 왜 김혜경 여사를 뒤에 세웠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왜 서 있었냐? 어. 굳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근데 약간, 따로 좀 이렇게 딴 데 가 있거나 딴 데서 좀 쉬고 있거나 본인이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런 뭔가 대통령의 배우자의 역할인 영부인 역할인 것처럼 얘기되는 게 저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사람이 너무나 명확히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막 되는 게 좀 이게 뭐 이해는 가요. 워낙에 3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해는 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 권한이 다르고 그러면서 약간 그게 좀 약간 뭐랄까 영부인의 위치, 영부인의 자세 이런 것들로 좀 얘기가 좀 불필요하게 너무 강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도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부인이 어느 역할을 하는 건지. 근데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김건희처럼 하지 않으면 돼. 이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한 대로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비아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기준을 만들어야지. 맞아. 시스템을 만들고 영부인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냥 그 기준이 김건희처럼 하지 않는다. 이미 윤석열처럼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너무 3년 동안 힘들었고 진짜 눈이 한껏 낮아져 있다 지금 너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부인 역할이 맞아요. 예전처럼 내조 중심으로 막 더 약간 가게 되는 될까봐 저는 그것이 좀 우려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초반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 얘기하다 여기까지. 네. 여러분. 네. 어떻게 죄송하지만 감옥은 가실 것 같아요. 감옥은 갔습니다. 대답을 감옥 갈 것 같아. 나도 명리학 이거 할까?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감옥 조용히 있어. 이랬는데 감옥 가야 돼 이제. 나 100% 맞췄을 것 같아. 감옥은 가시고요. 이렇게 네.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냉정하게 죄송합니다.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리학 일단 배워 그러면. 네, 김건희 여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네.